자, 우리가 연소를 갖다가 가연물이 산화 발열 반응에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산화 반응이 어떤 거고 산소화되는 거고, 발열 반응은 그 발열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높은 거의 그 차이만큼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게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에는 정상 연소가 있고 비정상 연소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 연소는 뭘까요? 정상적으로 연소되는 거.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 일정하게. 근데 비정상 연소 같은 경우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폭발이 있잖아요. 폭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가 이렇게 진행되는, 정상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는데 이놈은 비정상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연소가 진행되다 폭발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비정상 연소입니다. 개념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하고 이제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는 뭐고 불완전 연소는 뭘까요? 자, 완전 연소가 뭐예요? 예. 이게 연료가 완전하게 산화돼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CO2하고 H2O가 나와요. 근데 불완전 연소할 때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이놈은 뭐가 부족해요? 요놈은 공기가 많지만 요놈은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하거든.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CO2도 나오고 H2O도 나오지만 플러스 CO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CO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일산화탄소를. 이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화재를 놔가지고 연기에 질식돼서 죽잖아요. 이게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거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지만 거의 다 연기에 의해서 질식된다고. 질식. 요것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CO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소를 보면 이제 연료가 있고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기가 적어. 그러니까 그름이라든가 이런 유해가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불완전 연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 온도가 낮겠죠. 그죠? 불의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연소 효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불의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데다가 우리가 연소기구 갖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걸 할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하면 가스가 많이 든다. 똑같은 음식을 해도 가스가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많고 불완전 연소는, 완전 연소는 CO하고 H2O, 이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CO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가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연소의 종류를 또 보면 우리가 불꽃 유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책에 나와 있죠. 연소 형태에 따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연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꽃 유무에 따라서 불꽃이 있는 연소하고 불꽃이 없는 연소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 연소는 뭐가 있을까요? 불꽃 연소.
불꽃 연소에는 확산 연소하고 애원합 연소, 그 다음에 자연 발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꽃이 없는 연소는 그쵸, 훈소, 자결 연소 한다는 거죠. 자결 연소, 자연 발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소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그 다음에 애원합 연소, 요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이게 불꽃 유물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훈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우리가 담배 피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은 게,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훈소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침대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다가 우리가 그 담배 불 있잖아요. 불똥 같은 거 하나 딱 던져놓으면 이놈이 바로 팍 타는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쑥 스며들면서 점점 이렇게 그 번져가면서 타잖아요. 그걸 훈소라고 해요. 근데 그게 계속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야. 공기 공급에 따라서 이게 확산 연소로 변해요. 이게 화재로 변해버린다고. 이제 심부에서 타는 게 아니고 이놈이 겉으로 타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 외울 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표분증자 확예 이렇게 외우시면 앞글자 따가지고 표분증자,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표분증자 확예, 그 다음에 가연물의 형태에 따라서 뭐 고체가 있을 것이고 기체가, 액체가 있을 것이고 기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기체 같은 경우는 무슨 연소를 하냐면 확산하고 애원합 연소를 해요. 그럼 고체 같은 경우는 뭐를 할까요? 이거는 표분 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액체 같은 경우는 표면 연소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분해, 그 다음에 증발, 그 다음에 등심, 그 소고기 등심이 아니고 등심 연소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 연소를 합니다. 이게 등심 연소가 뭐냐면 그 우리 그 풍로 있죠, 풍로. 그 심지 이렇게가 옛날에 그 골로라고 하나요? 그거 그런 걸 보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그 이제 이 정의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의 한 줄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정의를 가지고 하고 그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연소와 관련이 있는 화학 반응이 뭐예요? 그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화 반응, 이게 연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산화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 치환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H4다 그러면 CH4에서 H가 하나 없어지면서 CH3 뭐 Cl4 남한테 하나 더 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합 반응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 저쪽 그 고분자합물 갔을 때 중합 첨가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또 있거든요. 그때 조금 잠깐 설명.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봅시다. 연소와 가장 관계가 깊은 화학 반응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얘기죠.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화되는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급격히 화합할 때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소라고 했죠. 연소. 자, 4번 연소 현상과 관계가 없는 거.
그쵸? 그 공기 중에 노출된 쇠못이 붉게 녹이 쓴다. 이것은 부식이죠, 부식. 이게 느린 산화 반응은 해요, 이놈이. 산화 반응은 하는데 그 대신에 뭐냐면 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철 같은 거를 보면 철이 있어요. 철이 있으면 요놈이 산소랑 결합해서 녹이 슬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느린 산화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부식이죠, 부식. 녹이 쓰는 것은 부식이죠, 부식. (5번)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 이게 연소의 3요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이제 가연물,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죠. 자, 가연물이 뭐라고 있습니까? 가연물. 가연물이 뭐라고 했죠, 아까?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이에요.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연물.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연소가 가능한 물질. 가능한 물질이죠. 자, 그러면 이 가연물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가연물의 조건을 보면 산소나 염소, 친화력이 좋아야 돼요. 친화력이 좋아야 가연물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화가 되기 쉬워야 돼. 산화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산소를 주고 산소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화 돼가지고 산화되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죠. 우리가 아까 발열 반응 할 때 그 에너지 준위 차가 크면 클수록 방출하는 열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가연물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율 작아야 되죠. 왜? 우리가 젓가락에다 불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쇠 젓가락에다가 불을 딱 대면 이놈이 열이 금방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게 열전도인데 열전도율이 작아야 열이 축적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열 축적이 많이 되는 놈이 가연물의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표면적이 커야 돼요. 넓어야 돼요. 이게 비표면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만한 놈의 표면적하고 요만한 놈의 표면적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야 가연물의 조건이 불이 잘 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연물 하면 불 잘 타는 놈 어떻게 하면 불이 잘 탈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애우는 게 아니에요. 애우는 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는 물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활성화 에너지, 요게 활성화 에너지고 이게 무슨 에너지라겠죠? 점화 에너지라겠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자, 그러면 차를 타고 요렇게 가면 어때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니까 10초 걸렸어, 10초.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그럼 몇 초 걸려요? 5초 걸려. 그래서 가연물의 조건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연물의 부적합한 조건. 부적합 조건이 있어요. 그 부적합 조건은 뭐냐면 안 타는 조건이 뭐냐 이거야. 안 타는 조건. 그 이미 산소와 결합해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완전히 다 반응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CO2나 H2O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요런 놈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 질소. 요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이 불활성 기체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원소 주기율표에 1쪽부터 8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8쪽에 있는 성질 같은 게 3, 4, 5, 6, 7, 8쪽. 8쪽에 있는 게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크립톤 이거 아닌가요? 요거죠. 요게 불활성 기체예요.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고 요 7쪽에 있는 게 FClBrI라고 해가지고 이게 할로겐. 이게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이 3, 4, 5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3, 4, 5에 있는 거 요 놈이 뭐냐면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3개고 요거는 체외각 전자가 4개예요. 요거는 체외각 전자가 5개. 자, 이거는 몇 개? 체외각 전자가 8개. 8개로 가장 안정된 물질이 요 8쪽 원소예요.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고 요 놈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반도체에 가면 이제 요게 설명이 되는데 요 놈이 이제 진성 반도체라고 그래요. 진성 반도체. 4개짜리가. 그리고 이놈 하나 부족한 놈. 그래서 이거는 P형 반도체, 이건 N형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 8쪽 원소. 8쪽 원소를 갖다가 8쪽 원소가 이 가연물의 부적합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연물이 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가연물이 탈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건 그냥 나오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이런 걸 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법규를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화재안전 기준 해야지, 건축법 외워야 되지, 위험물법, 다트법, 초고층 지하경제 복합 건축물법 뭐 다 외워야 되잖아요. 다트법 뭐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다 외우는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 전혀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죠. 가연물이 있고 산소. 산소 같은 경우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들이 있죠. 그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죠? 그렇죠. 21%가 있는데 연소 한 개의 농도가 있어요. 이게 15%예요. 15%. 이게 15% 이하가 되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소가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화제. 산화제가 있는데 이 산화제는 우리 그 소방법에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산화제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소방법에서 정한 게 있어요. 인류위험물. 그 다음에 육류위험물. 그 다음에 그 오존. 분자 내에 요놈들은 분자 내에다가 산소를 갖고 있어. 인류위험물은 일산,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육류는 뭐죠? 산화성 액체예요. 이거는 산화성 고체고 이는 액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오류위험물. 오류위험물 요놈은 뭐예요? 자기반응성 물질이에요. 자기반응성. 이게 오류위험물은 뭐 질산 에스테르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요놈들은 요놈은 이제 나중에 뭐 폭발성 물질로 이렇게 돼서 오비 값이 중요하거든요. 오비 값 얘기할 때 요놈들을 얘기하는데 요놈들은 산화제다. 우리가 소방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산화제는 인류, 육류, 오류, 오존 등이다. 이놈들은 어떤 점화원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혼자 붙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그 오류 위험물 중에는 뭐 유기가산화물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다 그 자기 반응, 혼자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 어떤 조건이 맞으면 혼자서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화원을